직업소개소를 통해서 건국우유에서 일하다가 하루아침에 해고당했던 일용직 노동자 당사자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함께 모여 공동행동을 구성했습니다. 건국우유 불법 파견 간접고용 철폐를 위한 공동행동은 신자유주의 경제질서가 강요하는 불완전 노동에 저항하고자 하는 음성지역과 서울지역 간의 연대, 노동자와 학생들 간의 연대입니다. 우리는 건국대학교가 건국우유에서 자행하고 있는 불법 파견 관행을 철폐하고 공장 내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할 것을 요구합니다. 노동자를 쉽게 쓰다버리는 건국우유의 간접고용, 중간 착취의 구조를 건국대학교가 철폐할 것을 요구합니다. 오늘 저희가 문제 삼고 건국대학교에 책임을 묻고 개선을 요구하는 불법 파견과 간접고용 문제는 비단 음성지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최근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에스콘의 아리셀 화재청사를 다들 아실 것입니다. 그 사업장 역시 간접고용과 불법 파견으로 점철된 불안정 노동의 현장이었습니다. 음성지역에서는 지난 20년간 직업소개소와 사내아도급업체, 원청회사 간의 다단계 간접고용 구조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7년 전 2017년 신세계 푸드음성 공장에서 300여 명의 노동자들을 거느리면서 대부분의 노동자를 하도급업체로 고용시키고 또 하도급업체가 또 상당분의 노동자들을 직업소개소를 통해서 일용직 노동자로 고용하고 차취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안 쓰고 급여명세서도 발표하지 않고 수유수당 없고 연차휴가 없고 퇴직금 없는 무관리 상태에서 일용직 노동자들의 골수를 빨아먹으며 이윤을 챙겼습니다. 그때 저희가 근로감독 청원을 했는데 불법 파견 확인됐습니다. 적발되었는데요. 어떻게 결론이 났냐? 현행 파견법상 사내 하도급업체가 직접 고용 의무만 책임질 뿐 원청인 신세계푸드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직업소개소 사장들은 불법 파견 사업주로 적발되어서 형사처벌 받았습니다. 그렇게 간접고용의 문제는 현행 파견법과 직업안전법 등 모순된 법령위에서 자행되고 있고 7년이 지난 2024년 오늘 이 순간에도 건국대학교에서 학교법인에서 운영하는 건국교에서도 간접고용과 불법 파견의 문제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대소, 음성구 대소면에 있는 돼지 인력과 다음 산업을 통해서 수백 명의 노동자들이 음성 각 지역 건국우유를 포함한 공장으로 파견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일용직 당사자 선생님께서 와주셨습니다. 이번에 돼지인력을 통해서 건국우유 공장 사내아도급업체에서 일했다가 9개월 만에 관리자의 폭언을 들으며 무시를 당하면서 하루아침에 해고당했습니다. 그래서 인권센터로 찾아오신 게 올해 3월입니다. 내용을 들어보니 신세계푸드 건과 똑같은 간접고용 불법 파견의 고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건국우유 충주지청의 근로감독 결과 건국우유 사내아도급업체 제2B 맨파워가 지역의 직업소개소들과 불법 파견 관계를 맺고 일용직 노동자들을 착취해온 것이 적발되었습니다. 이들 역시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고요. 자신의 임금이 얼마인지도 모른 채 임금을 착취당하면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전부터 건국우유에게 경고하고 시정을 요구했지만 건국우유는 지금의 감독 결과를 보고서도 자기들 책임이 아니라며 발뺌하고 있고 저희가 오늘 이사장 면담을 요청하였음에도 이사장 역시 자기들 문제 아니라고 면담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건국우유가 진짜 사장이라고, 진짜 사장인 건국대학교가 이 사안에 대해서 간접 고용과 불법 파견과 노동권 침해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지라고 요구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전국에 있는 노동사회단체와 건국대학교 학생들이 뜻을 모아주었습니다. 우리 기세를 모아서 건국우유가 모든 노동자 직접 고용하고 그동안 박탈해왔던 노동권을 보장하는 그날까지 함께 싸웁시다. 음성 공장의 일은 비단 음성 공장의 일만이 아닙니다. 이곳엔 한국 사회의 여러 모순들이 녹아 있습니다. 유연화된 노동시장에 만연한 중간 착취와 이를 전가하는 원청, 그리고 공공성을 상실한 학교 법인, 이주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와 같이 더 약한 사람에게로 취약계층에게로 향하는 착취. 이 일은 자본의 논리에 따른 구조적 폭력의 집약입니다. 직업 소개서에서 값싸게 파견된 일용직 노동자들은 근로계약서조차 보지 못한 채 노동 현장에 그야말로 내던져졌다 합니다. 연차와 퇴직금, 주휴수당 등 노동법상 기본적 권리의 보장은 우스운 얘기였다고 합니다. 손쉽게 사용된 일용직 노동자들은 언제 일자리를 잃을지 전전긍긍해 하며 급여와 안전에 대한 걱정과 위험에 날마다 버젓이 위험에 내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청인 건국우유는 사내 하도급 가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힘없는 하청업체 뒤에 숨어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을 모조리 부정하고 그 책임에서 빠져나가려 합니다. 그러나 일용직 노동자들을 값싸게 고용하여 가장 득보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도망치지 마십시오. 이 착취고리의 최종 신급은 하도급 업체도 직업소개서도 아닌 원청인 건국우유, 그리고 그를 경영하는 건국대학교 법인에 있습니다. 대학에서 건국우유를 경영하며 발생한 수익금 전액은 우리 대학교의 장학금으로 사용됩니다. 노동자들의 눈물과 피 묻은 인면수신 장학금 따위 거부하겠습니다. 대학은 올바른 교육 가치를 선도하고 실천할 사회적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일제감정기라는 시대의 어려움에 민중을 위한 공동체와 혁신의 정신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우리의 뿌리와 역사를 다시 돌아보십시오. 건국대학교 학생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일터와 학교의 주인은 노동자와 학생이지 자본이 아닙니다. 건국대학교의 문제 해결과 책임을 추구하는 이 행동에 함께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부조리에 외면하지 않는 우리의 관심 하나하나와 행동이 모여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 시작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건국대학교가 우리의 투쟁에 부름에 제대로 응답할 때까지 연대 투쟁하겠습니다. 아무리 이윤이 최우선 시대는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이렇게 용역과 파견업체를 이용하여 교묘하게 노동자의 권리를 앗아갈 수 있는지 놀라웠습니다. 거대한 착취적 구조 속에서 법은 허울에 그칠 수밖에 없고 개인은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제대로 알 수조차 없겠더군요. 사실 전국 어느 사업장을 둘러봐도 노동자에 대한 착취가 너무나 만연한 자본주의 사회이기에 착취 현실을 마주하는 일에 저 자신이 무뎌지기까지 했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건국우유 고용 문제를 마주하는 마음이 유독 더 분노스럽고 비통한 것은 제가 몸담고 있는 학교에서만큼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일말의 신뢰와 애정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대학이라는 공간은 사회적 가치를 배우고 형성해 나가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현 시대의 대학의 모습이 취업사관학교 같은 모습이 되어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건국대학교에서 시대적 과제를 고민하고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기 위한 공부를 하고자 했습니다. 대학으로서 공적 책임을 방기한 건국대학교 재단에 큰 실망과 분노를 표합니다. 모두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은 돈이 많지 않아도, 소위 빽이 있지 않아도, 교육받지 못해도 존중받으며 노동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누구나 잘릴 걱정 없이 노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노동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건국우유 하청에서 그리고 제 하청에서 노동하는 노동자분들이 계시기에 건국우유가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노동자들은 건국우유의 상품을 생산해내고 재단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주체들입니다. 저는 건국대학교 주체인 건국대 대학생으로서
건국대 재단 측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건국대학교 재단은 더 이상 의도적 외면을 하지 마십시오. 착취의 굴레를 멈추고 노동자들의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십시오. 건국우유 생산의 주체로서 정당하게 대우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공동행동을 요구하는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건국대학교는 건국우유 불법 파견, 간접 고용 철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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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건국대학교가 건국우유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책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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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발언들이었습니다. 지역에서는 우리 건국우유를 충북우유로 그냥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건국우유는 자본의 시혜로 자본주의의 시혜를 오롯이 받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사회에 환원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게 온전하게 사회에 환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뒤에 보는 건국대학교 병원이 있는데 저 병원이 지금 이곳에 저렇게 휘황찬란하게 지어져 있으면 안 되는 거 모르셨죠? 원래 건국대학교는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충주시에 글로컬 캠퍼스에 이정원을 숫자를 정원을 정부에서 줬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수련의들이 충주병원에서 수련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편법으로 불법으로 이렇게 저렇게 악용을 하면서 충주시에는 지금 의사가 없고 환자가 갔다가 진료를 거부하고 다른 병원으로 도망가는 지금 이 지경입니다. 심지어 복합골절이 생겨서 건대 충주병원에 갔는데 수술할 의사가 없어서 그 옆 동네 원주에 있는 다른 대학병원이나 아니면 청주의 골절 전문 병원에 가야 되는 그러한 실정이 지금 충주시에 있는 충주 건대병원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음성의 토백인데 제가 물어봤어요. 이번에 이 사건을 듣고 야 너 굳이 맛없는 건국우유 왜 먹어? 그랬더니 그냥 자기는 어려서부터 먹었기 때문에 충북의 우유라고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 수도 있어요. 음성의 공장이 있으니까. 그 지역의 제품을 사랑하는 것조차 그걸 거부할 수 없죠. 근데 거기서 생산을 맡아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온전한 노동자들의 그 권리를 받고 있냐. 그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냈더니 고민을 하더라고요. 우유를 끊어야 되나? 근데 자기 입맛에는 건국우유가 입맛에 맞죠. 서울우유는 싱겁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実施해야 될 거는 온전하게 노동자들이 받아야 될 그 권리를, 그 착취를 온전하게 되찾아오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조금 있다가 발언하실 우리 이용기 노동자, 해고되신 노동자분이 발언을 하시겠지만 건국대 재단을 비롯해서 건국우유는 현재 자기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지금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고, 심지어 타 노동조합을 이용해서 저희들의 오늘 기자회견을 또 이사진들과 그 면담을 또 갈아먹으려고 그러한 이상한 모략질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투쟁이 결코 쉬운 투쟁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적은 인원이나마 저희 음성지역에서도 많은 투쟁을 할 것이고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불법 파견 문제에만 한정되지 않는 이번 건국우유 사태와 관련해서 근본적으로 간접고용, 중간착취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파견법이 시행된 지 올해로 26년째가 되었습니다. 이 법이 처음 제정되었던 1998년은 IMF 경제 위기로 한국 사회가 몸살을 앓던 그 즈음이었습니다. 당시 노동계는 파견법이 간접고용, 중간착취의 문을 활짝 열어주게 될 것이라면서 우려하고 반대했지만 재계와 정치권이 경제위기 극복을 빌미로 이 법의 통과를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파견법의 입법 목적을 보면 파견 노동자의 고용 안정 그리고 원활한 인력 수급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난 26년 동안 일터 곳곳에서 저임금, 고위험, 장시간 노동을 하는 불안정 노동자들이 가득합니다. 우리 근로기준법에서는 중간 착취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파견법의 제정으로 간접 고용이 더욱 만연케 되었습니다. 건국의 음성공장에 있는 음성대풍 일반 산업단지를 비롯해서 전국의 수많은 산업단지에서 간접 고용, 중간 착취가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산업단지에서는 직업 소개서나 파견 업체를 통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 취업이 어려울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건국우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건국우유는 음성공장 우유 생산 라인에서 공정 일부를 떼어내 사내합청업체인 JMB 맨파워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이 사내합청업체는 해당 공정에 투입할 인력을 다시 직업 소개서를 통해서 공급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고용과 사용을 분리하는 다단계 하청 구조는 산업단지에서 보편적인 고용 구조로 자리 잡은 지 이미 오래입니다. 특히 제조업 직접 생산 공장에서는 파견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지만 기업들은 이런 규정을 버젓이 무시하면서 인력 공급 업체를 활용해서 노동자들을 일회용품처럼 쓰다 버리는 일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잘못된 일인지는 우리가 지난 아리셀 화재 참사를 통해서 똑똑히 두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기업이 노동자를 단지 비용으로만 바라본다면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투자 역시 비용으로 처리되고 간주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건국대학교와 건국우유를 포함해서 오늘날 많은 기업들이 직접 고용을 회피하고 간접 고용을 양산해온 이유 역시 결국 똑같은 이유입니다. 노동자들에게 같은 일을 시키면서도 더 낮은 임금을 줘도 되고 그 노동자가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해도 되고 결국에는 사용자로서 책임은 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이었죠. 건국대학교와 건국우유 측은 공동행동이 보낸 면담 요청 공문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 사내하청 업체인 JMB 맨파워의 불법 파견 사실이 인정됐고 원청인 자신들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회신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고용과 사용이 분리된 간접 고용 구조는 적법하기 때문에 하등 문제가 없다는 투입니다. 건국대학교 이사장과 건국우유 측에 묻겠습니다. 지금 건국우유 생산 라인에서 일하는 일용직 파견 노동자들이 일시 간헐적인 업무에 종사하고 있어서 잠깐 쓰다 버려도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그동안 일용직 파견 노동자의 고용과 임금 그리고 각종 권리를 차별해온 것은 이 같은 다단계 하청 구조를 방치해온 건국대와 건국우유의 책임이 그 누구보다 크다고 생각합니다. 하청업체 뒤에 숨어서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는 말들을 운운할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건국대와 건국우유는 이제라도 실질적인 원청 사용자로서 자신의 책임을 다하십시오. 건국대와 건국우유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에 즉각 나서기 바랍니다. 건국우유 불법 파견, 간접고용 철폐를 위한 공동행동에 출범했습니다. 건국대학교가 공적기관으로서 교육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 불법 파견 문제 건국우유의 실질적 소유주로서 불법 파견 문제에 책임을 지고 간접고용 구조를 철폐한다면 이 부정의로 가득 찬 건국우유 성분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국우유의 수익금 전액은 건국대학교 장학금으로 쓰인다고 합니다. 저는 건국대학교 학생으로서 노동자를 착취해서 만든 이런 부정의한 성분표로 가득 찬 우유를 팔아서 나온 장학금을 거부합니다.